은퇴 준비를 손쉽게 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산관리 이 대표입니다. 오늘은 은퇴 준비를 손쉽게 할 수 있는 3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제가 지난주에 이제 코로나 증상이 좀 있어서 영상의 업로드가 좀 지연된 거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퇴 준비라고 하면 사실 막연한 거가 될 수도 있고 이미 은퇴를 하신 분들도 있고 다양하게 있겠지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사회초년생분들이나 30대 분들, 40대 초반분들 상당히 유용한 정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주식으로 준비를 하는 방법입니다. 주식 투자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단기적인 성향의 투자자들이 많이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좋은 산업 섹터에 투자를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은퇴 준비를 할 수가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아마 큰 폭의 강세를 보였던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내가 만약에 에코프로라고 하는 기업을 10년, 20년 전에 준비를 했다라고 했을 때 얼마 정도의 강한 강세를 보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나는 매달 내 월급 중에 일부, 보통은 노후 준비, 은퇴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 소득의 10% 정도는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거든요. 내 소득이 세후로 300만 원 정도다. 그러면 적어도 30만 원 정도는 내 은퇴를 위한 부분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매달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중장기적으로 부각을 받을 만한 좋은 산업 섹터에 대해서 매달 적립식으로 적금 넣듯이 넣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10년 뒤, 20년 뒤에 은퇴할 때쯤에 됐을 때 상당히 많은 자금이 투입이 되겠죠. 내가 예를 들어서 30만 원씩 1년 넣는다고 하면 360만 원 정도가 될 것이니까 20년 정도 넣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대략 한 7천만 원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7천만 원이란 정도의 금액이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에코프로가 보니까 2007년도 정도에 상장을 한 것 같네요. 그럼 2007년도 그 이전 자료는 없습니다. 2007년도 정도의 에코프로의 주가를 봤더니 기본적으로 한 5,000원 정도 했단 말이에요. 이 에코프로라고 하는 기업을 내가 꾸준하게 넣어줬다 라고 가정했을 때 10년까지는 아니고 한 15년 정도 됐네요. 그러면 6년 기준으로 한 2700% 정도 올랐으니까 한 30배 정도 오른 거가 되겠죠. 그러면 내가 넣어준 7천만 원 정도, 정확히 말하면 7200만 원 정도가 되겠죠. 7200만 원 정도의 돈이 대략 한 30배 정도를 뒀다라고 했을 때는 21억 6천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사실 엄청나게 큰 폭의 상승세죠. 그런데 에코프로라고 하는 기업은 정말 손에 꼽는 정도의 이슈가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면 에코프로가 아닌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중장기적으로 투자해보기 좋은 항공우주산업이라든지 아니면 로봇 관련된 산업,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고 하는 기업을 볼게요. 만약에 20년 정도 전부터 꾸준하게 돈을 넣어줬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는 20년 전에도 차트가 있네요. 2003년도 정도가 될 텐데 2003년도 정도 기준으로 종가 기준으로 대략 한 17,000원 정도 했네요. 지금 기준으로는 11만 원 정도 되니까 대략 한 10배 정도 올랐을 겁니다. 그러면 내 7,200만 원 정도의 돈이 대략 10배 정도라고 가정했을 때 대략 한 7억 2천만 원 정도가 되어 있게 되는 겁니다. 항공우주산업은 지금으로부터 앞으로도 훨씬 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해 보셔도 좋을 만한 산업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로봇 관련된 산업 섹터도 중장기적으로 투자해 보기 매우 좋은 산업 sek터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제가 설명드린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하는 기업이 있죠. 이 기업을 꾸준하게 넣어 보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10년 뒤, 20년 뒤가 됐을 때 상당히 큰 폭의 추가 수익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주식을 통해서 준비를 하게 되면 단점은 뭐냐면, 주식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언제든지 내가 주가를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내 목적 자체가 중장기 은퇴 자금인데 1년 뒤, 2년 뒤에 갑자기 30-40% 이상이 주가가 급등을 해서 올라간다고 해서 성급하게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거를 단기적인 자금을 다 빼서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내 은퇴 준비는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주식 투자로 준비를 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의 분들은 조금만 수익이 나도 빼고 싶어서 안달이 나실 거예요.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좋은 수익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수익을 확정짓고 싶어하는 그 마음 때문에 아마 은퇴 준비로는 쉽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은퇴 준비를 주식으로 하실 거라고 하면 내가 월급날 딱 한 번 정도만 열어본다, 매수하기 위한 용도로 딱 한 번만 열어볼 자신이 있으신 분은 은퇴 자금으로 주식으로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방법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방법은 부동산을 통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준비할 때 두 가지가 특징이 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선 내 집이 있는 상태에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내 집이 있는 상태로 부동산을 추가적으로 운용하는 거가 부동산 투자가 되는 거지, 내 주거 환경을 투자로 맡겨놓을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은퇴 준비한다고 내 거주지를 다 팔고 내가 길가에 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거주지는 마련이 된 상태에서 추가적인 주거지, 부동산 등에 대해서 투자를 해보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 선진국 사례만 보더라도 부동산이라고 하는 자산은 꾸준하게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투자해 보시기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지역 특성을 많이 타기 때문에 보통 지방 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투자로 엄청나게 적합하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쉽진 않을 거예요. 서울 수도권 중에서도 앞으로 미래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하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들에 투자를 해보시게 되면 충분히 좋은 은퇴 준비로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은퇴 준비를 할 수 있는 가장 심플한 방법인 연금으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연금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연금 상품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연금 보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연금 저축 펀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두 개의 차이점은 어떤 게 차이가 있냐면, 보통 연금 저축 펀드, 그러니까 이름에 저축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상품들은 세제 적격이라고 해서 내시는 동안, 돈을 저축하시는 동안 세공제를 받는 상품들이 많습니다. 근데 단점은 뭐냐면, 내가 은퇴 이후에 이거를 연금 개시를 해서 돈을 쓸 경우에 연금소득세라는 걸 계속 내셔야 됩니다. 연금소득세는 70세 이전, 80세 이전, 90세 이전 보통 이렇게 연금소득세 세율이 좀 달라지게 되는데, 보통 5.5%, 4.4%, 3.3% 이런 식으로 달라지게 되는데, 내가 연금을 개시받는 시점부터 계속해서 연금이 소멸하는 그 시점까지 계속 연금소득세라는 거 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부담이 되실 수는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연금소득세에 대한 부분은 참고로 나중에 종합소득세에도 합산과세가 되기 때문에 내가 연금 이외에 추가적인 소득이 있을 거라고 예상되시는 분들은 조금은 유의해서 투자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연금보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보통 연금보험은 내시는 동안에는 세금에 대한 공제가 없는 반면에 연금을 수령하는 시기, 보통 10년 이상 운용했을 경우에 가능한 내용들인데요. 10년 이상 내가 해당 상품을 운용하고 했을 경우에는 얼마 정도의 차익이 생기든 간에 그 차익에 대한 부분을 현행 세법상은 비과세 요건으로 적용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비과세 요건은 한 달에 저축하는 금액이 최대 150만 원 정도까지만 비과세 혜택이 있으니까 조금 큰 금액을 많이 넣으실 분들이라고 하면 유의해서 보시는 게 좋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금 등으로 상품을 준비하게 됐을 때의 장점은 뭐냐면, 아무래도 연금 등은 초기에 일부 사업비라든지 운용 수수료 등으로 인해서 처음에 원금이 회복되는 시기 자체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잊고 살 가능성이 커요. 잊고 살다 보니 어느새 내 은퇴 자금이 이 정도 쌓이는 거예요. 물론 연금 보험도 종류가 꽤 많이 있습니다. 금리를 연동해서 적용을 받는 금리 연동형 상품이 있고요. 투자 수익에 따라서 투자 수익금을 수익 적립금으로 운용받는 연액이라고 하는 펀드형 상품도 있어요. 저는 보통 후자를 추천을 드리는 편인데, 후자를 하셨을 경우에는 주기적인 리밸런싱이라는 걸 해주셔야 돼요. 리밸런싱은 뭐냐면, 내가 금융 상황에 맞춰서 주기적인 내 펀드를 재정비를 해주는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재정비만 잘해줘도 꾸준하게 연간 수익률로는 한 5% 이상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운용하셨을 경우에 통상적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한 20년 정도를 운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내가 낸 돈보다 보통 2배에서 많으면 3배 정도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게 이 연금형 상품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은퇴를 조금 더 풍성하게 준비하실 분들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준비를 하시는 거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주식 투자를 통해서 준비를 한다. 단, 주식 계좌를 주기적으로 열어보지 않는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두 번째, 부동산을 통해서 준비한다. 부동산은 지방의 소도시보다는 서울, 경기권에 좋은 개발 호재들이 있는 곳으로 하시는 거를 조금 더 권장을 드리고, 만약에 아이 생각이 없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나중에 이 주택을 통해서 주택연금이라는 걸 통해서도 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다는 부분들도 가능하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세 번째로는 말 그대로 순수한 연금 상품들을 통해서 준비한다.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자, 모두 은퇴 준비 잘 하셔서 노후에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런 말도 있잖아요. 열심히 일한 분들이 조금 더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